안녕하세요, 테일린입니다.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에는 어떤 약을 쓰고 있는지, 건강기능식품과 한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떨 때 어떤 것을 먹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를 보시면은 인지기능, 기억력 개선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은 어떤 것인가가 나와 있고요.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억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이제 허가된 약물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능성 원료와 개별 인정 원료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기능성 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이제 이런 것들 분류돼서 사용됐던 것들로 홍삼, 은행잎 추출물, EPA 및 DHA 함유 유지, 포스파딜, 세린으로 되어 있는데요. 홍삼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뇌세포를 보호한다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은행잎 추출 같은 경우에는 혈흔 개선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뇌에 있는 혈류를 개선할 수 있어서 이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EPA나 DH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세포에 있는 어떤 포스파질 세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포의 이제 구성 성분들, 영양 물질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전부터 쓰던 원료들은 이제 기능성 원료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어서 그걸 나눴고요. 개별 인정 원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개발된 원료들입니다. 그래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 그리고 이제 인체 적용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개발되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한약 유래 물질과 천연물 유래 물질로 나눴는데요. 한약 유래 물질들은 현상 추출물, 녹차 추출물, 참깨박, 천마 등의 복합 추출물, 구기자, 귀파엽, 당귀, 원지, 당귀 등의 복합 추출물, 당귀, 선백초, 오미자. 천연물은 포도, 블루베리 추출물, 분말, 유산균, 바르다지마, 피브로인 추출물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노예고칠에 나오는 이제 어떤 단백질 성분이라고 합니다. 당귀 등 복합 추출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귀, 삼백초, 오미자로 만들어진 이제 대웅 바이오에서 개발한 원료인데요. 동물 실험을 사용한 것은 4가지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이 논문들을 봤을 때 당귀 같은 경우에는 70% 알코올로 이제 추출을 했고요. 나머지 300초와 오미자는 100% 알코올로 추출하여서 각각의 이제 성분들은 당귀 같은 경우는 데쿠르신이라는 성분을 이제 주요 지표 성분을 했고 300초 같은 경우에는 사우치논이라는 성분을 지표 성분을 했고요.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슈잔드린이라는 성분을 지표 성분을 했습니다. 데쿠르신 같은 경우는 3%, 사우치논 같은 경우는 0.05%, 슈잔드린 같은 경우는 0.04%로 매우 적죠. 사실 이 정도의 수준의 그 양이면은 수도 잘 안 되는 성분들이고 이것들이 효과도 그렇게 기대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약과 다른 것들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제품으로서는 딱 표준화가 되어 있지만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약을 만들어서 동물 실험했을 때 특정한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사람에서 실험을 했을 때 물론 경도 인지 장애 노인입니다. 즉 건망증이 조금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했지 치매 단계는 절대 아닙니다. 병이 아닌 경도 인지 장애이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12주 정도 보험했을 때 이제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 이제 인지지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 나타나서 이제 허가를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아다스 코브라는 이런 지표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논문 하나 떠왔는데 이 스터디로 인해서 이것을 증명할 치매가 있음과 없음 기억력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증명을 조금 불완전하다라는 그 논문의 내용입니다. 즉 건강기능식품은 인체 적용 시험을 하는데 인체 적용 시험 자체가 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진 않습니다. 즉 치매 단계가 아닌 약간의 인지 장애가 조금 있는 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 그리고 임상 3상에 비해서 매우 적은 피험자 수와 짧은 기간 방금 말씀드린 지표 한두 개로만 했을 때 그것이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경도 인지 장애에 도움이 준다는 것을 사실상 확정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또한 이것들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약재들을 원료로 한 것들이 많았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식품들을 먹고 그것을 일반적인 용량을 먹었을 때 1일 용량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 이거를 가공할 때 일반적인 단순 가공 즉 주정 추출, 알코올로 술로 추출하냐 아니면 물로 추출하냐 이렇게 간단한 것을 했을 때
독성 시험 등의 면제 항목이 좀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소재가 되게 제한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물론 이 대웅 바이오에서 했던 실험에서 독성 시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정확히 판단은 못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 그 소재를 선택하게 되고요. 약 정도의 레벨은 아니라는 걸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요. 제가 이거 한의표준 임상치료지침이라고 해서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 나온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치매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기억력 저하 및 인지장애, 심리행동 문제, 인격 변화의 임상증을 치매, 뇌병, 건망, 전광, 허로 등 여러 범주에서 진단하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원인들은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체가 허약하고 전기가 부족하며 기혈이 허여 점차 인지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정신적인 원인 중독 외상에 의한 경우도 있고, 그 위치가 뇌에 있으나 심, 간, 비, 신, 담의 장부에 연관될 수 있다고 한의 표준 임상 지침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임상 시험 자체 그 치매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실패한 경우도 있고, 피험자 수가 적은 경우도 있고요. 한약 자체에 대해서 효과가 불안정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는 많이 이제 시도를 되고 이제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치료 지침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경도 인지장애 세 가지로 분류했을 때 각각의 사용하면 이제 좋은 약들에 대해서 이제 추천하고 있어요. 육미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동 심리를 개선한다든지 인지 기능을 증강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행동이 조금은 더 안 좋을 땐 지향 음자를 사용한다거나, 두통이나 구역질이 조금 날 때는 발화배추 천말탕을 사용하고, 또 불면 증상이 좀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출혈 증상이 나타날 때는 환경 해독탕을 사용하는 등 증상에 맞춰서 이제 치료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립보건 내경편에 이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신은 이제 정신의 신자죠. 그래서 건망증이란 갑자기 한 일을 잊어버리고 아무리 애써 생각하여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신과 비의 이경에 의해서 생긴다. 대개 신비는 사색하는 것을 주로 한다. 건망증은 사생을 지나치게 하여 심이 상하여 혈이 줄어들고 흩어지며 신이 제자를 지키지 못하게 되고, 비가 상하여 위기가 쌓여지고 핑계원에 들어서 생각이 더 깊어진다. 즉 건망증 자체를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나타나서 심이라는 장기, 즉 옛날에는 뇌보다는 심을 생각했습니다. 한방의 장기는 현대의 장기와 매우 달라서 개념적인 장기와 세부학적인 장기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심은 뇌의 의미에 조금 더 크겠죠. 현대로 심이 혈이 충만했을 때 신이 제자를 찾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제자를 찾지 못하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또한 비가 상해서 위기가 쇠약해지고란 말은 무엇이냐면은, 생각을 또 심하게 하면 비, 즉 소화기에 있는 역할을 하는 어느 특정하는 가상의 장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가 상해서 이제 위장의 기운이 쇠약해져서 점점 더 이제 속이 안 좋아지고 생각도 좀 더 기폰해지고 점점 피곤해지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으로 해서 깜빡 잊게 되는데, 치료하는 방법은 결국 이 두 가지가 부족하게 되고 망가졌으니까는 그 심혈을 보양하고 비토를 조리하여 정신을 안정시키는 악재에서 잘 조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초의 기운은 부족하고 하초의 기운은 지나쳐서 장위는 실하고, 심폐가 악하면 영유는 하초에 머물렀고 오래고 제때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을 잘하는 것이다. 또한 건망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이 부족한 것도 있는데, 또 담이 있어서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 정신이 부족해 하는 것 한 파트, 혈관을 막는다고 얘기하는 담에 있어서 되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충증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정충증이라는 것은 가슴속에 요동치면서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며 사람이 당장 잡으러 온 것이 생각되는 것이다. 정충증이 많은 경우에 부귀에만 서두르고 가난하게 사는 것 섭섭하게 생각하며 소원을 이루지 못하며, 이럴 때는 이제 건망이 생긴다는 거죠. 한약을 예시로 제가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이 부족해서 되는 것과 담이 있어서 되는 것에 쓰이는 각각 두 처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신이 부족해서 되는 것은 이제 귀비탕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귀비탕 같은 경우에는 근심과 사색을 지나치게 하여 심과 비를 상하게 하여 건망증과 정충증이 생긴 것을 치료하는데요. 그게 나타나는 증상 같은 경우에는 불안, 초조, 우울, 신경쇠약, 불면, 두통, 건망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특징적으로 몸이 이제 건조하거나 손톱이 균열이 난다거나 화장실을 가기 힘드시다거나 손발이 저리는 등에 나타나는 이제 건조한 증상들이 있을 때 이제 귀비탕이 좀 더 받게 되고요. 이것들은 이제 어떤 영양분이 부족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혈행 개선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 귀비탕이 조금 더 잘 듣는 것 같고요. 담이 막았을 때는 감이온도탕을 제가 예시로 들었습니다. 습 담음의 물체로 심과 담이 기운이 약하게 되어 겁을 잘 먹게 되는 것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안, 초조, 호흡곤란, 불면, 그다음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뱉고 싶지만 뱉지 못하는 가래 같은 것이 끈끈한 것이 가슴에 있다는 매기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때 담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잘 뭐가 막고 있으니까 식욕이 없고 변비가 또 있으면 붓는 것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감이온도탕이 조금 더 맞습니다. 같은 불안과 초조, 우울, 그다음 불면 증세라고 하여도 어떨 때는 귀비탕이고 어떨 때는 감이온도탕을 많이 쓰게 되는데 크게 건조할 때는 귀비탕, 조금 막힌 것이 있고 답답할 때는 감이온도탕을 생각하시면 조금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한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한약의 치매에 대한 효과는 사실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것을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인체 시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규명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노력은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이것은 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서 어떤 약이 표준 치료 방법이고 좋은 것이냐 했을 때 일단은 당연히 양약에 기대는 것은 맞긴 맞는데, 하지만 한약도 마찬가지로 그 가능성을 폄하하기엔 조금 어렵고 특히 중국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장기간 복용으로 치매 발병 시기가 늦춰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어떠한 불면이나 어떤 가슴팀이나 것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입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이제 과학이냐 아니냐를 얘기하게 되는데, 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됐지만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즉 질병의 시급도에 의해서 이 약을 쓰게 되는데요. 현재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은 질병을 늦춰주기도 하지만 안전한 치료약은 아쉽게도 아직 없는 상태고요. 차도도 없는데 부작용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치료에 사용되는 표준화된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은 약이 유일하고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증상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은 그 치매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경도인지 장애에는 아마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가정하에서 쓰는 정도고, 그것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상에 따른 처방이 가능한 것이 장점인데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는 이런 치매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초기 증상이 조금 있으실 때는 약을 먼저 드시면서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한약을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한 가지는 식품과 그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물질에 대해서는 경도인지 또는 잔피의 치료 둘 다에 대해서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했을 때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이게 특히 치매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그 진단을 하고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치료 방법을 시도를 하다가 그 기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병원 가신 것을 추천하고 식품과 알려지지 않는 것을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최대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같이 사는 것들,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죠.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이제 건강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것들이 기본이 되어서 우리의 건강을 조금 더 잘 유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혜린이었습니다.